비뇨의학과 전문의 닥터 지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아주 사적이지만 우리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료실 문을 닫고 환자분과 단둘이 마주 앉았을 때만 꺼낼 수 있는 아주 깊숙하고 진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60세 이후 남성의 홀로 하는 사랑, 자위와 전립선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20대나 30대, 혈기왕성하던 시절의 자위 습관을 60대가 된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많은 남성분들이 자위를 그저 본능적인 배설 행위나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만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무조건 배출해야 몸에 독소가 쌓이지 않는다는 믿음 하나로 몸이 원하지도 않는데 습관적으로 의무 방어전을 치르듯 자위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적절한 성생활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20년간 수천 명의 중장년 및 노년 남성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남성들이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한 채 스스로 자신의 전립선과 성기능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의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하룻밤을 새워도 거뜬했고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시킬 만큼 회복력이 빨랐습니다. 전립선은 유연했고 혈관은 고무줄처럼 탄력이 넘쳤으며 혈액순환은 폭포수처럼 힘찼습니다. 고환의 기능 또한 강력했지요. 하지만 60이라는 숫자를 넘기는 순간 우리 몸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부 장기, 신경, 혈관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입니다. 60세 이후 남성의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립선은 노화 과정의 일환으로 조금씩 비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요도를 감싸고 있는 이 전립선이 커지면서 소변기를 좁게 만들고 압박을 줍니다. 고환의 기능은 예전 같지 않아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서서히 떨어집니다. 성기 주변의 미세 혈관들은 탄력을 잃고 좁아져 혈액이 예전처럼 빠르게 꽉 차오르지 못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여전히 20대 때처럼 강한 힘으로 빠른 속도로 오로지 사정만을 목표로 달리는 자위를 고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낡고 섬세한 관리가 필요한 클래식 자동차를 가지고 경주용 트랙에서 엑셀을 끝까지 밟아대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은 과열되고 부품은 마모되며 결국 차는 멈춰 서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노년 남성분들이 저를 찾아와 불안과 우울을 호소합니다. 선생님, 하고 나면 개운한 게 아니라 오히려 허무하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습니다. 아랫배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들고 사정을 해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통증이 느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발기가 안 되고 내 의지대로 조절이 안 됩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전립선이 제발 그만해달라, 이제 방식을 바꿔달라고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수십 년간 익숙하게 해왔던 그 자위 방식이 원인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60세 이후 남성이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위험한 자위 습관과 잃어버린 성적 활력을 되찾고 전립선을 회복시키는 3가지 기적의 솔루션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단순히 자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새로운 인생의 기술을 터득하게 되실 겁니다. 먼저 우리 몸을 망치는 4가지 위험한 습관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나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닌지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위험한 습관은 과도한 압박과 귀두 집중 자극입니다. 이것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특히 폭경수술을 받은 남성분들은 귀두가 항상 속옷과 마찰되면서 각질화되고 감각이 둔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더 강한 자극, 더 센 압력을 줘야만 쾌감을 느낀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손에 힘을 꽉 주고 귀두 부분만 집중적으로 빠르고 강하게 문지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피부는 얇아지고 신경은 예민해지면서도 동시에 둔감해지는 이중적인 상태가 됩니다. 이때 귀두에 반복적으로 과도한 힘을 가하면 말초 신경이 지나치게 자극을 받아 오히려 방어 기제로 감각을 차단해 버립니다.
굳은 살이 배기듯 감각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위를 해도 쾌감이 점점 줄어들고 발기 지속 시간은 짧아지며 나중에는 아무리 세게 흔들어도 느낌이 오지 않는 성적 무감각 상태, 의학적으로는 지루나 발기부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약물을 복용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잘못된 손습관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습관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강제 사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안 쓰면 녹슨다는 생각에 혹은 그냥 습관적으로 심리적 흥분이나 육체적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는데도 기계적으로 자위를 시작합니다. 욕망이 없어도 계속 자극을 주면 몸이 반응해서 결국 사정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전립선에게 가혹한 고문과도 같습니다.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흥분하면 전립선은 전립선액을 충분히 분비하여 사정을 준비하고 요도는 부드럽게 열리며 혈관은 확장됩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억지로 자극만 가해서 사정을 유도하면 전립선은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고갈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축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정 후 통증입니다. 아랫배가 뻐근하고 회음부가 묵직하며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잔뇨감이 생기는 증상들이죠. 어떤 분들은 사정 시 찌릿한 불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은 전립선이 일시적으로 붓거나 염증 반응을 보인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전신 피로와 성욕 감퇴는 물론 만성 전립선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한 습관은 단조로운 자극 패턴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수십 년간 똑같은 손 모양, 똑같은 속도, 똑같은 부위만 자극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귀두의 앞뒤만 빠르게 왕복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우리 뇌는 놀랍게도 적응의 명수입니다. 매번 똑같은 방식의 자극이 반복되면 뇌는 그 자극을 더 이상 특별한 쾌감으로 인식하지 않고 무시하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남성들은 무의식적으로 더 강하고 더 빠르고 더 거친 자극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60대의 몸은 그런 강한 자극을 받아낼 여력이 없습니다. 결국 뇌는 둔감해지고 몸은 지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중년 남성들이 겪는 성적 권태감의 실체입니다.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수는 회음부와 항문의 무시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성기 그 자체에만 집착하느라 정작 성기능의 사령탑인 회음부를 완전히 방치합니다. 음낭, 고환, 과항문 사이의 평평한 부위인 회음부는 전립선을 지배하는 신경과 혈관이 밀집해 있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곳을 회음혈이라 하여 생명력의 근원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부위를 무시하고 오로지 앞부분만 자극하는 것은 뿌리는 돌보지 않고 이파리만 닦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회음부의 혈액순환이 막히면 발기력이 떨어지고 사정의 힘이 약해지며 자위 후에도 개운하지 않은 찜찜함이 남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립선 질환이 이 회음부의 긴장과 순환 장애에서 시작됩니다. 위의 4가지 습관은 여러분이 지난 수십 년간 무심코 해왔기에 별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는 소변줄기 약화, 사정 후 통증, 쾌감 저하, 발기부전의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이 사소한 습관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60세 이후의 자위는 젊은 시절의 배설이나 폭발이 아니라 치유와 순환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내 몸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회복을 돕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더 깊고 풍부한 쾌감을 느낄 수 있는 3가지 핵심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제가 고령 환자들에게 처방하여 수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솔루션, 문지르기에서 쓰다듬기로 바꾸십시오. 이제부터는 절대 손에 힘을 주어 꽉 쥐거나 벅벅 문지르지 마십시오. 대신 천연 오일이나 젤 형태의 윤활제를 반드시 사용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성기의 피부도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윤활제 없이 마른 손으로 자극하는 것은 미세한 상처를 내고 감각을 무디게 합니다. 오일을 충분히 바른 후 성기를 전체적으로 감싸고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애무하듯이 쓸어내리세요. 마치 아주 소중한 보물을 닦듯이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어루만지듯이 천천히, 섬세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속도는 늦추고 압력은 줄이세요. 이런 방식은 성기 전체의 혈액순환을 돕고 굳어있던 해면체 조직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줍니다. 무엇보다 억지로 조급하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발기 시간이 늘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 쓰다듬기 방식으로 바꾼 후 자위 후에 찾아오던 탈진감이 사라지고 통증이 완전히 없어졌다, 느낌이 예전과 다르게 훨씬 부드럽고 깊어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 예징, 즉 멈춤의 미학을 배우십시오. 많은 남성들이 빨리 끝내려는 조급함 때문에 쾌감을 충분히 느끼기도 전에 사정을 서두릅니다. 하지만 60대의 전립선은 급격한 수축과 이완을 감당하기 버겁습니다. 이제는 재징이라는 기술을 연습해 보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천천히 자극을 주다가 사정감이 몰려오기 직전, 즉 절정의 80%, 90% 수준에 도달했을 때 모든 동작을 딱 멈추는 것입니다. 손을 떼고 깊게 심호흡을 하며 흥분을 가라앉히십시오. 약 30초에서 1분 정도 쉬면서 흥분이 조금 가라앉으면 다시 부드럽게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2번에서 3번 정도 반복한 뒤에 마지막에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거나 허탈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3번만 연습해 보십시오. 우리 몸은 놀라운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여러분의 뇌와 신경은 사정 조절 능력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효과는 매우 분명합니다. 전립선이 급격하게 고갈되지 않아 피로감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무엇보다 마지막 사정 순간에 모아두었던 에너지가 분출되면서 젊은 시절 못지않은 강력하고 풍부한 오르가슴을 느끼게 됩니다. 조루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도 최고의 치료법입니다. 매번 자위할 때마다 몸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을 받게 되실 겁니다. 세 번째 솔루션, 회음부와의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자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비법입니다. 자위를 할 때 한 손으로는 성기를 부드럽게 자극하면서 다른 한 손의 손가락, 검지와 중지, 혹은 손바닥 뿌리 부분을 회음부, 금낭과 항문 사이에 가볍게 대보십시오. 세게 누르거나 마사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손을 대고 그곳의 온기를 느끼거나 지그시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사정이 가까워질 때 이 회음부를 살짝 압박해주면 전립선으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고 신경 전달이 원활해집니다. 이 간단한 동작 하나가 사정 시의 쾌감을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려줍니다. 사정 후에도 아랫배가 묵직하거나 불쾌한 잔요감이 남는 것을 예방해줍니다. 전립선 비대증 초기 단계에 있는 분들은 이 회음부 터치만으로도 소변 줄기가 굵어지고 배뇨통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셀프 물리치료와도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간 해오던 방식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새로운 시도가 굳어버린 여러분의 몸을 깨우는 열쇠가 됩니다. 이제 자위는 단순히 욕구를 배설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 에너지를 돌보고 전립선을 마사지하는 똑똑하고 건강한 자기관리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71세의 택시기사 영수 씨는 직업상 오래 앉아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자위를 할 때마다 아랫배가 무겁고 소변이 따갑고 예전처럼 시원하게 터지는 느낌이 전혀 없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전형적인 전립선 피로 증상이었죠. 제가 그분께 강하게 문지르기를 멈추고 오일을 사용해 부드럽게 쓰다듬기를 하시라고, 그리고 절정에 가까워질 때 회음부를 지그시 누르는 방법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딱 일주일 후 영수 씨는 진료실에 들어오시면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전처럼 하고 나서 기운 빠지고 찝찝한 게 싹 사라졌어요. 오히려 몸이 가볍고 기분이 상쾌합니다. 62세의 전직 공무원 동철 씨는 사정할 때 아무런 느낌이 없는 묵회감증과 조루 때문에 우울해하셨습니다.
발기가 되어도 금방 시들고 항상 불안감을 갖고 계셨죠. 저는 그분께 재진 기법, 즉 멈춤의 미학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타이밍을 맞추기 어렵다고 하셨지만 3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발기 시간이 눈에 띄게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멈췄다가 다시 시작할 때 느껴지는 그 감각이 정말 다릅니다. 덕분에 아내와의 잠자리에서도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68세 창호 씨는 오랫동안 전립선 비대증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자위 후에는 항상 허리 통증이 있었고 소변이 찔끔거려 불쾌해하셨죠. 창호 씨에게는 힘을 뺀 부드러운 자극과 함께 생활습관 교정을 권해드렸습니다. 2달 후 그는 소변 줄기가 강해졌고 더 이상 허리가 아프지 않다. 제 전립선이 다시 젊어지는 것 같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과 똑같이 노화와 잘못된 습관으로 고민하던 평범한 중년 남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을 대하는 방식을 아주 조금 바꿈으로써 분명하고 확실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으며 올바르게 대해주기만 한다면 언제든 회복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위 기술만 바꾼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튼튼한 기초 공사가 필요합니다. 바로 전신건강관리입니다. 60세 이후 남성의 성기능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며 어떻게 쉬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써도 연료가 없는 차는 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령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돈 안 들고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활력 관리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단입니다. 전립선도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는 음식을 가까이 하십시오. 토마토를 익혀서 드십시오.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전립선 건강의 수호신입니다. 브로콜리, 마늘, 강황 같은 항염식품을 식탁에 자주 올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연입니다. 굴, 호박씨, 계란 노른자 등의 풍부한 아연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는 핵심 원료이자 정자의 활동성을 높이는 연료입니다. 반대로 가공육, 튀김, 지나친 음주는 피하십시오. 이것은 도덕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 음식들이 혈관을 좁게 만들고 전립선에 염증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은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고 골반으로 가는 혈류를 뚫어주는 최고의 보약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둘째, 하체 혈류를 뚫어주는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기가 안 되면 호르몬 탓을 하지만 사실 50% 이상은 혈액순환의 문제입니다. 피가 성기까지 힘차게 도달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죠. 그렇다고 매일 마라톤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30분, 약간 숨이 찰 정도의 빠른 걷기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더해 집에서 할 수 있는 스쿼트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자극해 성기 주변으로 엄청난 양의 혈액을 펌프질해 줍니다. 무리하지 말고 의자를 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케겔 운동을 생활화하십시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끊을 때 사용하는 그 근육, 골반저근을 하루에 50번씩 조였다 풀었다 반복해보세요. 이 근육이 튼튼해지면 사정 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발기의 강직도가 달라지며 요실금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남성에게 이보다 더 좋은 운동은 없습니다. 셋째, 오래 앉아있지 않기입니다. 이것은 현대 남성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1시간 이상 연속으로 앉아있는 것은 체중으로 전립선을 짓누르고 혈액순환을 차단하는 행위입니다. 전립선이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것이죠. TV를 보시거나 운전을 하실 때도 최소한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걸어주십시오. 엉덩이를 흔들어 골반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전립선은 큰 휴식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입니다. 남성 호르몬은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하루 7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십시오. 불면증이 있다면 낮에 햇볕을 쬐며 걷는 것이 최고의 처방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의 정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자위 방법을 바꾸는 것은 정원사가 가위질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지만 그 정원이 울창해지려면 좋은 흙, 식단, 적절한 물, 혈액순환, 따스한 햇볕, 휴식, 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기초가 튼튼해지면 전립선은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성적 감각은 되살아나며 자위는 더 이상 몸을 축내는 행위가 아니라 생명력을 확인하고 충전하는 기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장년 남성 여러분. 자위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20대 청년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60대, 70대, 아니 80대가 되어서도 성적 욕구를 느끼고 그것을 해소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건강한 생명력의 증거입니다. 문제는 자위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내 나이에 맞게 내 몸을 존중하며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한다면 자위는 혈액순환을 돕고 엔돌핀과 같은 긍정적인 호르몬을 분비시키며 전립선의 노폐물을 배출하고 기능을 유지시키는 훌륭한 건강관리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잘못된 방식, 즉 무리한 압박, 과도한 속도, 억지 사정을 계속 고집한다면 위안이 되어야 할 그 행위가 오히려 독이 되어 여러분의 남은 에너지를 갉아먹고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 자위할 때 통증이 있거나 허무함이 느껴지거나 예전 같지 않아서 고민이라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주인님, 이제 방식을 바꿔주세요. 라는 목소리입니다. 이제는 습관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완전히 그만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현명하고, 더 부드럽고, 더 건강한 방식으로 즐기시라는 말씀입니다. 제 말을 믿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오일을 준비하고, 손에 힘을 빼고, 천천히 내 몸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급할 것 없습니다. 멈추어 서서 호흡을 고르고, 회음부의 감각을 깨워 보십시오.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고, 틈틈이 걷고, 푹 주무십시오. 여러분의 전립선은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다시 민감함을 되찾고 잃어버린 줄 알았던 활력을 되찾아 예전처럼 깊은 쾌감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60세가 넘었다고 70세가 되었다고 해서 이제 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 2막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오늘의 작은 변화가 내일의 건강하고 활기찬 아침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충분히 남자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성생활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자위를 혼자만의 은밀한 해소 행위에서 벗어나 나를 사랑하고 내 건강을 돌보는 소중한 의식으로 바꿔보십시오. 전립선이 건강해지고 혈액이 힘차게 돌고 아랫배에 힘이 들어갈 때 여러분은 더 이상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 넘치고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와 활기찬 성생활에 진심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유익했다면 주변의 소중한 친구나 동료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성건강은 숨겨야 할 부끄러운 비밀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가꿔야 할 삶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중장년 남성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더 당당하고 더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언제나 진솔하고 과학적인 의학 정보로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뇨의학과 전문의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 닥터 지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